전국에서 일어난 동시다발 산불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진화 작업은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지 전문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시영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현재 경남 산청을 중심으로 진화 작업이 이틀째 진행 중인데요.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불이 오늘 오전에는 좀 잡히는가 싶더니 다시 번지고 있고요. 불똥이 멀리까지 날아가 번지는 비산화 현상도 발생했다 하는데 우선은 지금까지 불이 난 면적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면적은 산림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집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경찰이 이번 산청군 산불 원인을 파악하기로는 잡초를 제거하는 기계, 그러니까 예초기에서 일단 불씨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요즘 들어서는 또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바람에 이 불씨가 순식간에 번졌다는 건데 그렇다면 전문가로서 이 산불에 취약한 기상적인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산불은 우선 날씨가 건조하고 또 하게 되면은 이제 탈 수 있는 이제 재료가 그 수분이 상당히 내려갑니다. 예. 그 최근에 온도가 한 20도 이상 올라갔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 주변에 그 산림 연료가 이제 급속히 건조돼서 그 수분 함량이 한 10% 이하로다가 바짝 마른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씨만 있으면 바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조하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도 좀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산불이 크게 번질 수 있는 기상적인 조건 좀 짚어주셨는데 날씨 외에도 이 해당 산의 지형이 산불을 더 확산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라는 산림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산청 산불이 발생한 산이 경사가 좀 가파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산의 경사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불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임상이라든가 또 날씨의 조건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형이 험준하고 또 예. 경사가 아주 가파른 지형일 경우에는 이 정상 부위에서 심리 현상이라고 그래서 굴뚝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 화염의 기둥이 한 30m에서 한 50m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이때 올라갈 때 이제 솔방울, 나무가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산불 그 비화물들이 날아가서 또 다른 지역의 산불을 확대시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헬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소방 헬기가 빠르게 불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밤새 산불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소방 당국이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야간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헬기가 못 뜨고 이제 지상진화대원들이 이제 불을 끌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요. 예. 주로 이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든가 예. 혹은 이제 그 산업시설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이제 주로 그 예방 차원에서 지상진화 위주로다가 이제 불을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헬기를 띄울 수가 없는 건 지금 야간이라서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안전성을 고려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청 화재 현장에서 좀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진화 작업을 벌이던 9명이 역풍이 불어서 고립이 됐다가 5명은 구조가 됐지만 결국에 4명의 진화대원 공무원이 목숨을 잃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아직 불길이 여전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밤샘 진화 작업에서 특히나 이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들에 좀 특히나 조심을 해야겠습니까? 네,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실종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생존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색 작업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현장에서 그 진화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 지형 지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을 고려해서 예방 차원에서 진화 작업을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경북 산청 화재 상황을 지금 좀 경남 산청 화재 상황을 살펴봤고요. 경북 의성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이곳 산불도 일몰 전까지 불길을 잡는 데 실패를 했는데 지금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불씨가 이동을 해서 8km가량 떨어진 민가까지 덮쳤다고 합니다. 지금 진화율이 4% 수준에 미치고 있다 하던데요. 네, 이제 의성 상황을 이제
현재 그 상황이라는 것이 예. 그 지역의 그 지형 상황이라든가 또 그 뭐 임상이라든가 나무의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지역이 내륙이다 보니까 이제 경사도 급하고 협곡이 많아서 그 산불을 끄기 위해서 그런데 상당히 그 제한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계곡 부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연기가 많이 이제 이렇게 차이기 때문에 헬기에 의해서 불 끄는 게 상당히 진화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산불이 정말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성 산불의 경우에는 주변 산업단지들이 있어서 이곳으로도 계속해서 확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일부는 열차 운행도 중단이 됐고 또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전면 차단된 곳도 있는데 이런 교통 통제 상황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산불이 이제 진행하는 그런 확산 진로 방향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이 바람이 부는 이제 반대 방향 쪽으로 이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피를 해야 되고 특히 그 산불이 다 탄 지역이라든가 또 나무가 없는 지역으로다가 이제 신속히 대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성 지역의 뭐 산업단지 쪽으로다가 산불이 확산될 우려성이 예. 있다고 하는데 특히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리타라단트라는 그 소화 약제가 있습니다. 그런 예. 약제를 좀 더 그 전방에다가 미리 살포를 함으로써 산불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경북 의성 산불이 성묘객 실화 때문에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묘지를 정리하던 중에 불을 냈다고 실화자가 직접 신고를 한 건데 입산자들에 대한 산불 예방 조치가 조금 더 잘 이루어졌다면 이런 산불을 좀 막을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아무래도 산불은 이제 사람이 내는 부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산불을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요. 특히 최근에 뭐 눈비가 이제 왔지만은 예. 10mm 이상 오더라도 요즘 같은 그 온도가 한 20도 이상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한 2, 3일 후면은 아주 바짝 건조합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 여러분들이 다 인식을 해서 우선은 불이 날 수 있는 그 원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대형 산불 경남 산청 그리고 경북 의성 외에도 오늘 하루에만 전국에 총 16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좀 이전에도 이렇게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그 동시다발적인 산불 발생을 보면은 예. 2023년 한 4월 2일 날 35건이 발생한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2015년 3월 22일 날 31건.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2025년 이제 3월 20일 무려 2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네. 그 외에도 뭐 2017년 3월 19일 날 24건, 그리고 2017년 3월 11일 날 23건 등 그 최근 10년간 뭐 5, 6회 정도의 그 많은 그 발생 건수가 기록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전에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 진화 인력 그리고 장비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전국 각각의 다른 곳에서 불이 발생을 하면 좀 아무래도 장비,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전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운용을 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운용을 해야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예. 산불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든가 또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뭐 LNG, LPG 탱크 시설 같은 국가 이제 기관 시설 주변부터 이제 산불을 끄기 위해서 인력 장비를 배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고 정부가 울산, 경상권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불이 많이 났다는 것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해당 지역에는 어떤 조치가 좀 취해지겠습니까? 네, 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 전 단계가 그 재난 지역 이제 선포인데요.
이 선포 지역이 이제 선포가 되면은 선포 지역에 재난 경보가 발령이 되게 되고 예. 또 인력 장비 물자 동원이라든가 또 위험 구역에 대한 설정, 또 대피 명령, 또 응급 지원이라든가 또 공무원의 어떤 비상 소집 등 그런 조치가 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인명 피해를 우선적으로 이제 조기 수습을 해야 되고요. 또 발생할 경우에 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피해 복구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 이렇게 산불이 잡히지 않고 야간 밤샘 진화 작업을 계속 벌여야 하는 상황인데 자,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영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